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차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글 스칼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라고도 불리는 이 구글 학술 검색은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술 전문 검색 엔진인데요. 이 구글 스칼라에 저희 의학도서관의 원회 접속 시스템이나 이제 저널 링킹 시스템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원외에서도 집에서도 쉽게 원문 풀텍스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원회 접속은 제약이나 재직 상태에만 가능하시고 먼저 의학도서관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야지 기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회에서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동하고자 하는 URL 앞에 이 파란색 링크를 앞에다 덧붙여 주셔도 원회 상태로 접속이 되니까요. 편하신 설정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스칼라 이용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글 스칼라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의학도서관 메인 페이지에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찾으시긴 하는데, 이 구글 스칼라 요거 메뉴 눌러서 여기서 바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링크 클릭하셔도 구글 스칼라 이동이 되니까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가 굉장히 UI가 간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검색식으로 검색을 해서 관련된 주제의 자료를 찾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원회에서 접속하거나 아니면 의학도서관에서 뭐 구독하지 않고 있는 논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위해서는 왼쪽 메뉴의 줄 3개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고 있고요. 맨 아래 이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 개수라든지 아니면 언어 설정 등의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3번째 라이브러리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서관 액세스를 이제 설정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저희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고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이지 않던 이 오른쪽 편에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각각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원문이라든지 원문 풀텍스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원문 복사 신청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설정은 그 쿠키 기반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쿠키를 중간에 삭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 검색하기 전에 이 설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이 자료 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 따라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위에 4개는 콜론자를 써서 특정한 저자라든지 사이트, 저널, 파일 포맷만 보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콜론 뒤에 띄어쓰기를 하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저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따옴표를 쳐서 써서 이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은 PDF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테라피라고 하는 검색 결과 중에서 PDF로 구성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스칼라에서 PDF로 되어 있는 것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바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검색하시는데요. 굳이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PDF로 한정해서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따옴표죠. 따옴표는 이제 구절 검색, 프레이즈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절을 하나의 단어처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걸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별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별표 자리에 어떤 단어나 문자가 와도 검색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처럼 시뮬레이션과 에듀케이션 사이에 별표가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밑에 요 세 개는 논리연산자라고 해서 합집합이나 교집합, 차집합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5월은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검색한다는 의미로 주로 유의어를 묶을 때 두 단어 사이에 5월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유의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and는 교집합의 의미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을 묶을 때 a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곧 and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띄어쓰기 캔서라고만 써도 동일하게 검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빼기 표시는 제외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집합의 의미로 앞에 검색된 결과에서 뒤에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를 제외를 하고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주제를 이런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 검색식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스칼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고급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왼쪽에 메뉴 줄 3개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에 고급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찾고자 하는 자료의 주제가 소아암 환자의 생존자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예시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은 다음 단어 모두 포함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and의 의미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을 묶을 때 이 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검색식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childhood라는 개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survivors라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을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절 검색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등장하는 결과를 볼 때 이제 이 구절 검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정신건강이라는 정확한 멘탈 헬스라는 두 가지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을 정확히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결과만 보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인데요. 이거는 뉴이어, 5월의 개념으로 묶을 때 여기에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개념인 암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한번 뉴이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캔서라고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시텀으로 네오플라즘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풍부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외 검색인데요. 이 제외 검색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 특정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논문인데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제외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조금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설정을 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설정 옵션도 있어서 뭐 전체에서 검색되느냐 아니면 제목에서 검색되느냐 등의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저자 이렇게 저자명이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따옴표로 이제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월명, 특정 전월명을 제한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에 맞게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셔서 다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스칼라에서 알아서 검색식을 세워서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nd는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절 검색 이렇게 잘 묶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제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 논문의 원문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던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원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회에서 접속하실 때 그 집에서라든지 밖에서 병원 밖에서 접속을 해주실 때는 먼저 의학도서관 로그인 하신 상태셔야 되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Find in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의 서지사항이 위에 나오고요. 바로 밑에 풀텍스트란에 이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 버튼 누르면은 바로 원문으로 이동을 해서 PDF라든지 뭐 페이지에서 풀텍스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풀텍스트란에 이용할 수 없는 원문입니다라고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밑쪽에 원문 복사 신청서를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의학도서관의 원문 복사 신청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문 복사로 신청을 해서 뭐 페이퍼나 뭐 우편 팩스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뭐 서지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문을 전자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밑에서 바로 복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팩트 팩터를 알 수 있는 링크도 있어서 이거 누르면 이 학술지의 요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약술지가 SCI급 등재지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이 페이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이제 원문 보는 법, 이 버튼을 통해서 원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각 결과마다 이렇게 메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먼저 저장 메뉴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내서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서재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먼저 로그인 하신 상태여야 하고요. 이렇게 라벨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서 한번 오늘 날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된 논문은 이렇게 진한 별표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보고 봐야겠다. 요거는 자세히 봐야겠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서재에 저장이 되게 되면 반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색 결과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인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서 다운로드를 원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씩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 서재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의 내 서재로 이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메뉴에서 여기 내 서재에 들어가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저장한 모든 논문이 보여지게 되고 아까 설정했던 라벨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엑셀 파일이라든지 많이들 사용하시는 엔드노트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드노트 파일 받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내 서재에 담으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용 메뉴인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대표적인 세 가지 스타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 넣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스타일 말고도 다른 스타일로 이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역시 서지관리 프로그램 양식으로 각각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용 횟수인데요. 요거는 60일에 인용이 됐다는 뜻이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인용한 전체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 학술 자료라고 해서 이 논문과 유사한 자료를 역시 클릭하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5개의 버전이라고 해서 이 논문이 등장하는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용한 횟수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뉴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특정한 기간 이후에 출판된 논문도 이제 다시 재검색하면 필터도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할 수가 있어서 뭐 관련도별 정렬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날짜별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리뷰 자료만 보고 싶으면 요 필터 걸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알림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검색한 검색식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이 구글 스칼라에 들어왔을 때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메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YUHS 메일이나 뭐 다른 네이버 메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만들기를 누르면 설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이제 선택이 되어서 알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나는 좀 더 많은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면 밑에 관련성이 낮은 결과를 체크를 해주셔서 알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에만 668건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받아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굳이 굉장히 스페시픽한 주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높은 것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검색식에 이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 프로필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돌아가서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 서재 왼쪽에 내 프로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물론 구글 로그인 하신 상태여야 되고요. 이렇게 소속이라든지 뭐 이름 설정할 수가 있고 저작물 한 건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저작물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인용 횟수라든지 뭐 이런 통계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작물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프로필 기능을 이용을 해서 관심 있는 주제의 연구자를 지정을 해서 역시 팔로우해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많이 드는 예시가 feeding disorders인데요. 섭식 장애에 대한 연구자 리스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 동일하게 아까 검색했던 것 같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학술 정보가 쭉 나와 있지만 이 상태에서 왼쪽 메뉴를 눌러서 프로필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eeding disorders를 자신의 연구 주제로 설정을 해놓은 연구자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연구자 하단마다 이렇게 키워드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리스트는 인용 횟수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세 연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소속이나 뭐 사진, 연구 분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저작물과 인용 횟수, 그리고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순으로 보고 싶다 하면 연도를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이 연구자에 대한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저자를 인용한 자료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저자와 관련된 새 학술 자료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옵션으로 선택해서 걸어주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메일 주소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주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른쪽에 통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공동저자 네트워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자 페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연구자 외에도 이 구글 스칼라에서는 저널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메뉴 누르면 통계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지난 5년간 최다 인용된 상위 저작물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기 누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별로 설정을 해서 의학 분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등이 NEJM인데요. 이 NEJM의 이 리스트는 H5 색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됐고요. 그래서 요 439라는 의미는 지난 5년간 NEJM의 논문 중에서 439개의 논문이 최소 439건 이상 인용이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하고 있는 439건에 대한 논문은 클릭하면 역시 리스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자료 돌아가서 한 가지 유용한 버튼이 있어서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 크롬 앱스토어에서 구글 학술 검색 버튼을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크롬 URL 창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미니 창이 뜨면서 구글 스칼라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미니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유료 논문을 볼 수 있는 다른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시로 갖고 온 논문은 이 와일리에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이때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 논문이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던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도 역시 뜨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Find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이 논문은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스프링거와 앱스코어라는 다른 플랫폼에서 구독 중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리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이 버튼 눌러서 다른 플랫폼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풀텍스트가 없다라고 떴다면 역시 아래쪽에 원문 복사 신청서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버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스칼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내 학술 자료 검색,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국내 문헌 들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 교직원분들도, 의료원 교직원분들도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신청해 주시면은 학술문화처 도서관 직접 가서 이용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급받은 학술문화처 아이디를 가지고 이 본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에 로그인 해주시면은 이 Find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Find 메뉴에서 브라우즈를 가시면 본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 전자책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 아니고 본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학술문화처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메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에서 각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문화처 도서관에서 이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본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페이지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코리아 매드인데요. 이 코리아 매드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 의학 서지 DB입니다. 그래서 요거 펀매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코리아 매드가 UI라든지 검색법 등이 굉장히 펀매드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 의학 학술지가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편집인 협의회의 평가, 이 종합평점 3점 이상을 받아야 여기 코리아 매드에 등재가 됩니다. 코리아 매드의 전반적인 검색법인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것만 살펴보자면, 이 서치 필드가 이제 각각의 단어별로, 단어 단위로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처럼 에스마 칠드런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따로 특별히 서치 필드를 걸지 않으면 전체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에서 천식을 검색한 결과와 전체에서 어린이를 검색한 결과가 AND로 묶여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어드밴스 서치 고급 검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것도 역시 펀매드와 비슷하게 서치 필더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서치 필드를 선택을 하고 보통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을 많이 선택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단어를 넣으시고 그 다음 애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밑에 쿼리 박스에 알아서 검색식이 작성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쿼리 박스에 검색식을 추가하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쿼리 박스에 이미 식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애드를 눌렀을 때 세 가지 조건 옵션으로 검색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유의어니까 5어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식이 작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서치를 누르게 되면은 검색식으로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역시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결과를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체크를 해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렇게 논문명, 기관 정보, 앱스트랙 키워드, 메시텀, 그다음 인용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풀텍스트 링크나 혹은 밑에 DOI 정보 링크를 클릭해서 원문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서지사항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리아 매드의 등재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널, 우측 상단의 메뉴 중에 저널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코리아 매드에 등재가 된 전체 저널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 저널명 오른쪽에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누르면 저널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SN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자물쇠가 이제 해제된 모양의 아이콘이라면 이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의학 학술지는 오픈 액세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저널명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색인된 볼륨과 이슈별로 이제 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술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등재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저널 메뉴에 밑에 코리안 메디컬 저널 인포메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메쉬 서브젝트나 아니면 SCI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그 해당하는 주제 분야의 등재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매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매드릭이라고 해서 국가 지정 의과학 연구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의 학술 정보를 여기에 모두 아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임상의학 분야 학술 정보라든지 동향, 그리고 간단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드릭에서는 다양한 보건의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매드릭에서 운영한 것 중 가장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KM베이스라고 해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코리아메드가 주요 의학 학술지만을 이제 등재시키고 있다면 요 KM베이스는 전체 저널을 목표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천여 종의 국내 저널과 해외 저널에 발행된 한국 연구자의 논문 정보를 이제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 120만여 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학만 제공을 하고 있는 KN 베이스가 있고 치의학만 제공을 하고 있는 KD 베이스가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역시 고급 검색 지원을 해서 특정한 학술지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키워드나 발행 연도, 등재지를 구분을 해서 필터를 걸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병 검색이나 이렇게 연구 분야별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KCT 베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임상 연구 관련한 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연구자가 한국인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연구 관련 논문을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중재 방법, 환경 이런 것과 같이 임상 연구에 관련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캡처가 그 상세 논문 화면인데요. 이렇게 연구기관, 명칭,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논문 관련해서 참고하고 싶을 때 여기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 DOI 링크가 있어서 그 실제로 작성된 논문도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매드릭에서는 이제 코크란 리뷰를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전문을 번역을 해주고 있진 않고 그 대신 초록이랑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 정도를 한글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위에 다 원문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보고 조금 관심 있다 하면은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역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드릭이랑 매드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 크리스라고 해서 요 임상연구 정보 그 자체를 볼 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상연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임상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9천여 건 정도의 임상연구가 등록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모집 전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임상연구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역시 연구와 관련한 검색할 수 있고 오른쪽에 상세 페이지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마감이 된, 모두 마무리된 연구 결과라면 결과 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캡처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 공유 가능 여부라는 란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예라고 되어 있다면 연구자에게 컨택을 해서 요청을 하면 데이터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리스인데요.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라고 하죠. 캐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목표가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라는 목표로 세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주로 학위 논문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학술지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전자자료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네, 검색할 수 있고 역시 상세 검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위 논문 탭에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각 대학별로 학위 논문 볼 수 있고요. 학위 논문 보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그 대신 국내 학술지 논문, 특히 유료 논문을 보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료 논문 만약에 볼 때는 이제 원문 제공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정리를 해왔는데요. 원문 제공처가 이렇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면 학술문화초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문 제공처가 키스나 DBP하다라고 하면 저희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의학도서관에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리스 페이지 들어오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기관 접속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서 한번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뭐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국내 학술 논문 선택을 해서 더보기 눌러서 전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역시 필터 왼쪽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기관 접속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 무료는 안 뜨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무료나 유료나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는 그냥 이 링크 무료라는 뜻이기 때문에 F라고 써 있으면 여기서 바로 원문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W 유료라고 되어 있으면 상세 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셔서 위쪽에 보면 제공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플랫폼이 써 있냐에 따라서 접속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공처가 코리아 스칼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리된 자료에서 코리아 스칼라는 이제 학술문화초 도서관 본교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교 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코리아 스칼라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나 DBPR라고 써 있으면은 의학도서관에서 역시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요 논문명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검색돼서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접속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에서 국내 학술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주시고 혹시 뭐 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까지 봤고요. 그 다음 KCI라고 해서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요거 인용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해외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뭐 스코프스 같은 곳에서 인용 정보를 확인하듯이 한국에서는 한국판 KCI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메뉴가 로그인이 거의 필요하진 않은데요. 이제 가끔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 KRI 계정을 사용하시거나 이 KRI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색인된 등재된 논문 검색하실 수 있고요. 참고문헌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관 정보나 학술 대회 검색 모두 가능하고요. 네, 아무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인용 정보일 것 같은데요. 위쪽 메뉴에 인용 정보 검색을 들어오게 되면은 인용 정보를 이제 학술지 단위별로, 그다음에 논문 단위별로, 그리고 연구자 단위별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지 단위별로 인용 정보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 논문이나 연구자 단위별로 인용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 해주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KCI 임팩트 팩터나 뭐 중심성 지수 이런 인용 관련한 지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인용 지수 설명 보기를 눌러서 예시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 정보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면은 연구 분야별로 연구 동향을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학학 선택을 해서 연구 동향 보기를 누르면 이 의학학에 해당하는 학술지 종수는 총 몇 종이고 지금까지 총 논문이 얼마나 출판이 되었고 총 인용 횟수는 얼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상위 키워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통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 통계청에서 원아이디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 하나의 아이디만 통합 회원가입만 해주시면은 이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회원가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통계 포털은 이제 코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먼저 원하는 통계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국제기구, OECD라든지 이런 국제기구 통계도 볼 수 있고 북한 통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계 볼 거면 이제 주제별 통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주제별로도 굉장히 많은 주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한번 예시로 보건 중에서도 암 등록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선택한 통계는 5년 암 유병자 수와 유병률인데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밑에 바로 주석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라는 것을 항목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계표를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맨 오른쪽에 이 조회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유병률도 나와 있지만 나는 유병자 수만 보고 싶어 하면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전체 암종이 아니라 요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도 나는 4, 50대만 보고 싶어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1년 1개년만 나와 있지만 3개년을 보고 싶다 하면은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통계 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통계 모양으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버튼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통계 모양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통계가 이제 가공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3개년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증감률을 누르면 전년 대비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증감과 증감률이 새롭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분석 해제 누르면 아까의 통계표 모양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통계가 이제 가공이 다 됐다면 화면 복사 눌러서 지금 작성하시는 워드나 엑셀 파일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서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이제 바탕으로 인용을 하고 싶다, 출처를 명시하고 싶다 하면 주소 출처를 누르면 바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밑에 보시면 차트 보기도 누르면 차트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막대나 꺾은 선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이나 인쇄 눌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나라 지표인데요. 역시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통계 시스템 중 하나고요. 이거는 어떤 정책과 관련한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개 기관에서 746개의 나라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좀 더 어떤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측정의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강 관련한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료에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는 이 나라 지표에서 역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그래프랑 통계표 제공을 하고 있고 의미 분석 탭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면 지표 해석이라고 해서 수치 증감과 변동 요인 분석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표 체계인데요. 요거 아까의 그 정책 관련한 어떤 성과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였다면 국가지표 체계는 조금 더 나은 나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한 가치지향적인 지표를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건강 분야에서는 뭐 흡연율이나 비만율 이런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역시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프랑 통계표 간단한 가공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MDIS인데요. 이거는 마이크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나 가구, 사업체 등에 대한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총조사라든지 전국 사업체 조사 이런 통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원자료에서 오류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MDIS에서는 이제 모두 무료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제 유료로 승인 후에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바로 그 MDIS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두 가지인데요. 인가용 데이터라고 해서 RAS는 이제 원격 접근, 결제 후에 원격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RDC, 직접 이 물리적인 센터에 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민감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에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IS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료 이용 탭에서 다운로드 가면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MDIS에서는 다운로드 후에 반드시 로그인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두 신청서를 작성을 한 후에 승인 후에 원격 접근이나 혹은 센터에 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가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DIS에서는 자체적인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셔서 뭐 간단한 기술 통계나 T검정, 분산 분석도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공공기관, 공공데이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들어가서 검색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 CSV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은 오픈 API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동으로 데이터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신 후에 신청을 하면은 API 키를 받아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가중점 데이터 메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메뉴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메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인데요. 보건 관련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를 주로 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요 지표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 리스트는 이 데이터뱅크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관심 있는 통계,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목적이라든지 조사 범위, 대상, 방법 이런 것들 확인을 한 후에 데이터 제공 여부에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마이크로 데이터 메뉴에 자료 신청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였죠. 이걸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연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반드시 신청 허가 후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정보부터 연구 계획서까지 작성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는 최대 일주일간 걸리고요. 완료 시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히라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한 이런 통계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료 정보나 의약품 데이터, 주로 의약품 데이터 많이 보시고요. 의약품 유통이나 의료 자원, 인력 정보를 여기서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라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이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뉴스 기사 키워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비카인즈라고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뉴스 분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결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의 필터로 이제 언론사별로도 체크할 수도 필터를 걸 수도 있고 결과를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최대 2만 건까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정리가 돼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인즈 무료 계정 생성해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관계도 분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검색된 검색 결과에 대한 키워드별로 연관된 다른 키워드는 무엇인지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왼쪽에서는 이제 상세 정보,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는 관련된 뉴스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어 분석 탭을 누르면 분석한 결과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분석 건수나 차트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서론 부분이나 배경 설명 이런 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카인즈에서는 옛날 신문, 고신문 아카이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보기 탭에 들어가면은 고신문 아카이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옛날 신문별로 이제 조회를 해서 예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신문 아카이브는 다른 데에서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조선일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네이버 뉴스에서는 이런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아일보 옛날 신문 아카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리더는 최신 아카이브는 아니고 최신호 모든 신문이나 잡지, 전 세계 매거진 볼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여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건 학술문화초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레스 리더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령 특허 표준 정보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고 이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시다 보면은 법령 확인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공식 법제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네,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세 페이지 들어오게 되면은 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경 예정이라는 제 법령이고요. 상세 페이지에 현재 시행 법령 확인을 눌러서 변경 예정인 것과 현재 시행 법령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제 공식적인 법제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였다면 유료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엔비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제 로엔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엔비는 학술문화초 도서관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판례나 법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서식, 비즈폼도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엔비가 좋은 이유가 이 판례 스토리,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판례 스토리나 유사 판례, 주석서 해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지금까지 등록된 특허를 확인할 수 있는 키프리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검색을 해서 키워드 검색한 후에 이게 뭐 특허인지 디자인인지 상표인지 선택을 해서 어떤 것들이 특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외에도 이제 전 세계 특허 확인을 할 수 있는 윕스라는 유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보다 특허에 맞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본교 학술문화초 도서관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윕스는 최초 한 번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하고 이용을 해야 하고요. 회원가입은 YUHS 메일이나 연세 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표준 확인할 수 있는 이 나라 표준 인증인데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서 KS 표준이나 단체 표준 인증 제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글 스칼라부터 많은 국내 문헌 DB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 많이는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역시 채팅 주시면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